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 초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어둡죠. 오늘 시장 물론 세 가지 포인트를 다룰 텐데 그 가운데서 핵심 시장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시장 포인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물량이 어저께 조금 줄었다가 오늘 다시 늘고 있는데 초반만 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매수하는 듯 하다가 바로 매도로 돌긴 했지만 매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뭐 계속 얘기되고 있는 중국발 이슈가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강대강 구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수준을 계속 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도 나왔던 그런 방안이기는 한데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채 매도를 레버리지로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이 레버리지를 다 쓰고 나면 중국도 남은 카드는 거의 없는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조 달러가 한 2조 달러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벌써 이렇게 몇 분지를 계속 쓴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전략인지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안감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 선물 모두 공격적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주식 선물 쪽에서는 2천억 이상의 매수를 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습니다만 주식 선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포지션을 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게 또 거의 신규 거래입니다. 물론 뒤로 가면서는 신규 거래 뭐 줄어들겠죠. 근데 미결작정이 거의 만개하게 늘면서 지금 선물의 매도량, 그다음에 현물의 매도량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뭔가 여기서는 끝이 아닐까, 에스컬레이션의 끝은 여기가 아닐까라고 봤던 게 항상 뭔가 하나가 더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일 미국이 이걸 또 어떻게 받을까가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중국이 국채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것이 지금 뭐 나스닥 선물과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급락이죠. 지금 일본 증시 3.9%, 그리고 또 중국이 신기한 게요. 상해는 0.82% 상승입니다.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대외 변수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쪽은 홍콩 쪽이죠. 홍콩 쪽 항생이 0.7%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 안 좋고 우리 증시 보시다시피 2%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의미하는, 맞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죠. 대만이 또 6% 정도 오늘 밀렸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2시 반에 마무리가 됩니다. 대만까지 좀 짚어봤는데 아시아 증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TSMC 보고는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100% 관세. 이런 얘기를 쏟아냈고, 그다음에 중국이 오늘 또 미국채 매도 카드를 던지면서 오전에는 조금 잔잔했던 하락 정도에서 멈췄던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이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우리도 오늘 1% 이내 약보합권에서 2%까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 국채 수익률 뭐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한 3월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 어떤 아시아 증시나 글로벌 증시보다 변동성이 적었는데 3월 말 접어들면서부터는 우리 증시도 이제 가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거의 이제 연동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움직임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되고 있는 세계 경제 공급망 재편이 됐든 아니면 관세로 인한 전체적인 무역 분쟁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그 펀더멘탈적인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경기의 침체 방향으로 정말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동안은 아시아 증시 대비 강했던 뭐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어떤 차별성이 핵심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동반해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다만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뭐 그동안 약했다 보니까 상대적인 낙폭은 그나마 조금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남들보다 조금 덜 빠진다고 그래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수가 이 정도일 뿐이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뭐 여인수 전문가 얘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의약품 얘기 나오면서 의약품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직수출하면서 타격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바이오시밀러하고 그다음에 뭐 CDMO 이런 쪽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시아 증시와 아시아 증시 환율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국내와도 결부되어서 움직이는 것이니만큼 아시아 증시를 계속 눈여겨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 아시아 증시가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버틸 만한 무언가가 좀 만들어져야 우리 시장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1480원으로 올라온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섞여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안화의 절하 요소 아니겠습니까? 위안화가 스스로를 절하하면서 또 만들어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환율 지금 엮여 들어가고 있죠. 주식시장 같이 엮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장만 안정되는 건 의미가 없고 전체 아시아 시장 자체가 좀 더 안정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시간대 진행되는 아시안 증시가 같이 바닥 시그널을 좀 잡아야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장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급락 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삼성전자의 방어력은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전자 올랐고요. 오늘장에서도 많이는 안 밀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지수가 좀 덜 빠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수를 덜 빠지게 만들면서 개별 종목의 낙폭이 확대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만 갈 때 증시의 분위기가 가장 안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서스럼 없이 했던 것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관련된 종목과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혼자만 가거나 혼자만 방어력을 지니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근데 어저께 일단 예상외의 실적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좋은 배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단 PBR 관점에서 거의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온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 나쁜데 1분기 봤더니 갤럭시 S25는 뭐 선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제조업 1위 국가를 밀어내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매출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간재에서 발생을 하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중간재에서 발생을 하지만 삼성전자의 또 절반은 뭡니까? 완성품이거든요. 세트 업체거든요. 가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그렇고 결국은 세트를 만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잘하는 건 아직은 중간재보다는 세트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세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관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PB 관점에서 지금 거의 0.8배 수준까지 떨어진 이 정도의 밸류. 이익이야 변할 수 있으니까 뭐 PE 관점은 우리가 밀어낸다고 치더라도 PB 관점에서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온 현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수에 좀 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IT 인프라가 혹시라도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아닙니까? 줄 겁니다.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이 잡아놓은 숫자들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으로 가는 양은 줄 수 있어도 중국으로 가는 양은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가격의 움직임, 그다음에 뭐 미국이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뭐 시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가변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역사적 밸류의 저점이 삼성전자가 지금 망하는 길이 아니라면 과연 도망갈 자리이고 더 밀려날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IT 인프라가 전 세계 총량으로 볼 때 과연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베팅을 한다면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말씀드렸던 게 일단 목요일, 내일부터 이제 분할 매수 정도로 시작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인데 뭐 변할 게 있을까? 오히려 이쪽에 전혀 물량을 담지 않았거나 좀 물량을 담았는데 부족하게 남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결국 관세와 관련된 이런 그 매크로 리스크가 과연 정점을 찾는가가 핵심인데 정점이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국이 다음 대응을 한다면 매일매일 미국과 중국이 뭘 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살얼음판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카드들이 거의 좀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나? 최소한 8, 90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진 않았나? 여기서 과연 뭘 더 할 수 있을까? 미국 200% 관세? 할 수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200% 관세할 수 있는데 200% 관세하면 뭐 미국 사람들의 살 수 있는 생필품 물가는 말 그대로 그날로 폭등하는 거죠. 우리가 말은 쉽게 중국에서 못 사면 옆 국가에서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선을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에서 이미 벌써 일부 제품들은 쇼티지를 보이고 있고 패닉 바잉이 나타나면서 뭐 아이폰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벌써 막 뭐 300달러, 뭐 이렇게 300만 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의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밸류는 바닥에 있는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향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점은 변할 게 없고 오히려 내일을 기점으로 분할 매수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도 PBR이 지정금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낮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보통 1.1배에서 한 2.7배 사이 정도? 2.2배 사이 정도? 그러면 더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 역사적인 이 밸류에이션 밴드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거의 100% 정도 부과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뭔가 대용품을 찾아야 될 텐데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은 그럼 대용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의 투자 아이디어들도 있거든요. 중국의 세트 대용품은 뭐 어떤 섹터부터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왔죠.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국채 매도하면 어떡하지? 라는 시나리오도 그때 이미 다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중국이 가장 잘하는 건 소위 이제 공산품 만들어 찍어내는 일인데 공산품 찍어내는 일을 우리가 잘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것이고 우리도 비용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공장을 옮기면서 나타난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중국에 있었던 것인데 중국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진다면 미국이 소비를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소비를 그래도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세트는 누군가 대용품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TV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뭐 2위, 3위 이런 쪽은 중국 업체들에게 다 뺏겼잖아요. LG전자가 4위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LG전자의 주가는 1분기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52주 저점을 하고 있죠. 3일째 주가의 급락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물도 계속 증가하면서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 주봉월봉으로 전환해봐도 최근에 이러한 저가를 언제 봤나 싶을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중국 TV 가격이 대거 오르면 뭐 우리나라 TV 가격도 당연히 오를 테니까 TV 자체의 소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국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을 따져봤을 때 품질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 가격은 절반 차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 가격 차이가 사라지면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LG전자의 TV를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LG전자가 작년 3분기부터 바라고 맞지 않았던 B2B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소위 이제 B2B 그 공조 네.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냉난방 공조. 네. 그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 부분이 예상보다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로로 바뀌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중간재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풀인 효과로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졌을 수 있는데 2분기에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데 에어컨이 날씨가 더운데 소비가 과연 줄어들까? 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LG전자가 주가는 당연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도망갈 자리인가 아니면 신규로 사야 될 자리인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후자가 확률이 훨씬 높지 않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체 수요가 와도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교체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도 역대 최저 밸류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월봉이 이렇고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채워줄 가능성, 다만 뭐 채워주는 게 굉장히 증가하면서 채워준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써니옵티컬, 스노광학 같은 회사와 경쟁하면서 지금 LG노텍이 나락으로 간 건데 아이폰은 안 팔리는데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나락을 간 거잖아요. 근데 중국 부품에 예를 들어서 100%씩 관세가 붙으면 그러면 과연 어디 걸 쓰는 게 맞는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점이라는 거 아닙니다. 주가 더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지금부터는 사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정말 버려야 되는 자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으로 확실히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가 확인되고 있는 쪽은 그러니까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선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에서의 신규 수요가 확보돼 있다는 걸 거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미 미국 수요가 확인됐거나 미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산 같은 것들은 여전히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거나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사야 되는 부분이라면 계속 신저가를 파고 있는 가전이나 가전 부품 쪽의 종목군들도 전체 수요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세트 경쟁에서 밀렸던 건데 이걸 미국이 점점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찾아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LG전자, LG노텍도 도망갈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내일부터 시작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참 와닿는 분석입니다. 그동안에는 관세 뭐 그렇게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미 발효가 됐고요. 상호 관세 부과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인정하고서 우리 증시를 바라봤을 때 뭔가 그동안에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밀렸다면은 이제는 그 가격 경쟁력 차이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품질 측면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조선과 또 가전 세트 쪽 이쪽은 또 상대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HD현대 미포인 것은 HD현대 미포의 주력이 원래 벌커였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탱커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벌커와 탱커를 가장 잘하는 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LNG 이런 쪽 수요는 가져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쪽 아니라 중국 배를 아예 빼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벌커하고 탱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최근에 조선주 중에서 또 가장 두각을 보이는 건 하나오션 정도를 빼면 HD 현대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생각의 확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